얼마 전에 그 매경에 백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재앙이다 40%가. 사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살이 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개념이 바뀌니까 100살까지 뭘 하고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며 복잡한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어깨가 더 무거운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40%가 재앙이다. 왜 재앙입니까? 그러니까 다 건강 때문에 그래요. 90%가. 근데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건강한지. 우선 육체적인 건강만 그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한 건강이라는 건 육체를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이 음식을 잘 드시고 적정한 운동을 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또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100세까지 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최악입니다. 육체가 아픈 건 견딜 수가 있지만은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몸 아픈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좀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조화롭고 양보할 줄 알고 사회적인 지수가 세트 지수 아닙니까, 그죠? Sorry and thank you. 하루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몇 번 했는지 발을 정자로 적어가면서 하루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 회사에서 아니면 가족에게 미안해, 고마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는지 그거 체크해보면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건강해요. 뭘 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느냐라면은 사람은 원래 영적인 동물이라 그러죠. 아니 어쩌면은 동물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갈급하죠. 목이 마릅니다. 언젠가는 목을 적셔줘야 되는데 그 목을 적시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온갖 것 다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만족을 해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영적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적인 각광을 받고 이래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태풍이 불면은. 영적인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그 풍파가 닥쳐도 갈대처럼 휘청휘청 하면서 견뎌나가죠. 서양 속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숨쉬기는 삶의 그 자체다. 부분적인 호흡을 하면 인생도 부분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뭘 숨쉬기가 이게 삶의 본질이냐.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완벽하게 숨을 쉴 줄 알면 자기 삶도 완벽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빼앗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유명하죠, 이 책. 근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습관에는 그 바탕에 전부 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만 앉아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들을 수가 있겠나요? 철학적인 사유를 하든 영적인 갈구를 하든 자기 숨결을 쳐다보고 자신을 바라보든 어떠한 방법을 하시든 간에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이 7가지
습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바른 숨쉬기의 그 정의는 새로운 건강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먹는 것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만은 음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은 원래 우리 몸에 이제 정 에너지가 생기려면 음양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음식은 음입니다. 음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조화가 될 양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양의 양식이 바로 숨입니다. 숨. 그런데 요즘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 음의 음식을 많이 먹고 양의 음식은 그대로 가니까 자꾸 몸이 살이 찌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음의 음식을 줄이든지 음의 음식을 먹되 양의 음식을 많이 섭취하든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음양 조화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종합의학이에요. 이 숨쉬기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이 네 가지 건강을 다 함께 해주는 종합의학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성공학입니다. 이 숨쉬기의 특징이 뭐냐? 제대로 숨을 쉴 줄 알면은 마음속에서 밝은 기운이 솟아납니다. 항상 기분이 좋죠. 웃을 수 있고 친구 봐도 좋고 눈 떠도 좋고 눈 감아도 좋고 항상 좋은 겁니다. 항상 좋고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창의력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다 보면은 저절로 성공해져버려요. 사람이 태어나면 말이죠.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태 속에서 어머니 탯줄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받은 숨 기운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다가 나오면서 양수를 토하면서 응애하죠. 그게 뱉을 냅니다. 안에 있는 걸. 그걸 뱉을 호자 아닙니까? 호. 그래서 먼저 호를 하고 또 숨을 멈출 때는 인생을 다 살고 멈출 때는 숨을 이렇게 몰아 마시고요. 그래서 흡호를 안 가라고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울고 난 다음에 호흡을 시작하는데 아랫배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호흡입니다. 태어난 직후에 하는 호흡.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계속 어떤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으면은 이 복근이라든지 hen경막이 자꾸 이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게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은 아랫배까지 숨결이 내려가지 못하고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윗배 숨쉬기라다 가슴 숨쉬기라다 나중에 어깨가 들썩거리죠. 병약한 사람들 보면 숨 쉴 때 어깨가 나중에는 이제 목까지 올라와서 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숨의 중심점이 아랫배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을 가슴과 아랫배에 얹고 숨을 쉴 때 아직까지 아랫배가 많이 움직인 사람이면 아랫배에 아직까지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이 아랫배는 잠잠하고 이 가슴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까지 올라왔구나. 이 요체는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 숨의 중심점을 아래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 핵심입니다. 핵심. 어린아이 때처럼 자꾸 숨 쉬는 이 습관을 아랫배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요게 이 숨 쉬는 가장 표본인데 여기 hen경막입니다. hen경막. 양쪽에 이제 이 폐가 두 개 있고 요 hen경막 아래에는 복강이랍니다. 복강. 위에는 폐가 있고 요 가운데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 hen경막을 기준으로 위쪽에 양쪽에 이제 이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아래쪽에 대장, 소장, 위장, 비장, 간, 담
양쪽 뒤에 신장, 가운데 콩팥 이렇게 오장육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폐의 모습이 반원추형으로 되어 있어요.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은 좁습니다. 행정막으로 이렇게 행정막을 내리면 폐가 넓어지죠. 넓어진다는 건 공기가 저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기에 의해서 폐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막이 내려오면 폐가 넓어지죠. 그럼 공기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숨은 저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를 넣어서 폐를 크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정막을 내리면 밑부분이 넓어집니다. 다 있어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리면은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행정막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동이 안 하게 되면 이 밑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못 하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 부분. 이 폐첨 호흡이라 그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가슴 호흡입니다. 이 행정막을 내리면서 호흡하는 걸 전형적으로 이게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행정막을 의지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면 이걸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를 내밀어 줘야 돼요. 복강을 내밀어 주면은 이 복강 안에 기압이 있는데 복강을 내밀고 한쪽을 내밀게 되면 반대쪽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뒤에는 등뼈가 있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행정막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아랫배를 내밀면은 행정막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또 배를 당기면 어떻습니까? 행정막이 올라가겠죠. 이 역할을 아랫배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랫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한 90% 이상은 이게 경직돼가지고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도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미 노화가 되어버렸어요. 많이 사용해서. 그리고 이 밑에, 이 폐 밑에 아주 넓적한 부분, 이 부분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폐화가 되어버렸어요. 행정막이 지금 굳어져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분들 공풍선을 불면서 잘못 불면은 풍선 입구만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죠. 한번 그래 돼버리면요. 공풍선은 아래부터 밑바닥부터 쭉 부풀어 올라야 크게 부러지는데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입구만 하게 되면 계속 입구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럼 입구는 완전 마모돼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좁은 부위에 공기를 많이 넣으려다 보니까 억지로 숨이 들어가 마셔요. 억지로 숨이 들어가야만 이 부분이 저절로 넓어집니다. 그러나 이 행정막으로 하면 밑을 잡아당겨버리면 이게 저절로 커지면서 공기가 저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기가 저절로 들어가는 개념하고 이걸 넓혀가지고 억지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억지로 넓히자 보면은 여기 어깨에 말이죠. 이 긴장이 어깨로 목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긴장이 이 호흡 잘못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이 목이 아프다는 거는 심장에 있는 피가 위로 올라가면서 후두근에서 이 경직돼 가지고 제대로 이 머리 쪽으로 혈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만병의 근원입니다. 또 하나, 숨을 마시기 위해서는 행정막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행정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넓어져야 되는데 행정막을 내리려고 하면 배가 나와야 됩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와야 됩니다. 마실 때. 그래서 심호흡하라 그러면은 공기를 많이 넣어야 되겠다, 가슴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배를 당겨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아주 거꾸로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마시보세요. 배를 내밀면서. 다시. 이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시라 그러면 거꾸로 하는 동작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자, 만약에 배를 당기면서 공기를 마셔버리면요. 배를 당기버리면 행정막이 올라가 버리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마셔버리면요. 횡격막이 올라가가지고 폐가 좁아진 상태에서 공기를 마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가려는 공기하고 들어오는 공기하고 충돌합니다. 충돌. 네?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폐는 작아지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실제 마셔버리니까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 충돌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호흡할 때마다 쌓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또 하나, 이 횡격막이 아래 위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상을 하면은 이 밑에 복부에 있는 그 오장육부 내장 기관들이 숨을 쉴 때마다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보통 사람 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이 내장이 운동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에 이 비만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내장 비만에 관심을 가지시고 두드려 준다든지 뭐 거꾸로 서기도 한 번씩 해주고 뭐 그것도 좋지만 호흡 상상해 보세요. 횡격막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자기 내장을 비틀어주고 압착하고 뭉개주고 호흡할 때마다 그래요. 하루에 2만 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환상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호흡하면 공기 많이 마셔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산소 많이 줘서 좋고 그 중요한 내장 기관에게 계속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해주면 내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원리입니다. 아랫배를 내밀면은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배가 커지죠. 공기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자, 배를 내밀면서 숨 한 마셔보세요. 당기면서 내쉬고 다시 배를 내밀면서 마시고 당기면서 내쉬고 그만. 이렇게 뭐 한술에 여러분들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갖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은 점점 바뀝니다. 이 건강은 그동안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는 몇 년, 10년 보면 10년. 40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50대 건강이 이렇게 표가 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은 또 10년 후에 건강하게 살 수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가 숨을 바꿔가지고 건강해야지 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만 하는 물론 그건 좋지만은 하다 부작용이 생겨요. 느긋하게 조금씩 이제 호흡의 정석입니다. 정석. 그 호흡의 중심점을 내려라. 그러면 내장 운동도 되고 외호흡이 강화된다. 이 외호흡이라는 뭐냐 그러면은 밖에 있는 공기를 폐까지 이 가져오는 걸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을 하면은 공기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공기가 이까지 오기만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왔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죠. 공기를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발끝, 머리끝까지 가도록 소화를 해야 돼요. 일단은 아랫배로 하면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기를 많이 이 폐 속에 들어오게 할 수가 있다. 요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호흡 이야기입니다. 숨의 길이와 수명을 정비례한다. 개는 굉장히 짧게 호흡을 해요. 그죠? 1분에 한 100번 정도 해요. 0.6초니까 아주 애완견 이 호흡하는 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람은 4, 5초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코끼리는 10초 정도 돼요.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한 10초, 거북이 20초. 이렇게 호흡이 길어질수록 전부 다 수명이 늘어납니다. 호흡의 정석 2가 숨의 길이를 늘려라. 여러분들 아까 1분 동안 숨 헤아리는 거 재보셨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은 4, 5초가 이 4, 5초 동안에 숨을 쉰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1분 동안에 12번 내지 15번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까 해를 보셨죠? 12번 내지 15번. 아, 그런데 이 편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구나. 20번 쉬는 사람은 어때요? 호흡이 짧다는 거예요. 자기 호흡이. 10번 미만인 사람은 조금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 횟수 어느 정도인지 숨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나중에 그 타임워치 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 5초 동안에 그 숨을 한번 쉬는데 1분에 12번 내지 15번 숨을 쉬는데 이걸 그대로 쉬라는 게 아니고 코끼리처럼 숨을 쉬어야 돼. 코끼리. 10초에 한 번 쉬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숨 쉬는 길이를 배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술은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1분에 한 번 쉬는 사람도 있고 30초에 한 번 쉬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처럼 20초에 한 번 쉬니까 1분에 3번 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힘드니까 코끼리처럼 1분에 6번을 쉰다는 목표로 해보세요. 그건 가능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숨 쉬는 걸 한 배로 천천히 한다. 느긋하게. 이렇게. 왜냐 그러면은 숨의 길이가 길어져야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 신경이 강화가 돼서 혈관이 이완을 합니다. 혈관이 이완돼야 우리 폐까지 들어온 산소가 몸 구석구석 세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숨을 빨리 쉬는 사람은 혈관이 이게 좁혀집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 몸이 이완이 돼야 혈관이 늘어납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은 무조건 숨을 천천히 쉬어야 돼요. 숨을 천천히 쉬면 2차선 고속도로가 4차선 늘어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 외호흡, 이 아랫배 호흡을 통해서 이 받아들인 산소가 발끝까지 잘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산을 타실 때 빨리 이렇게 숨이 가쁘니까 빨리 숨을 쉬는데 빨리 숨을 쉬면 어떻습니까? 폐까지는 공기가 빨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폐에 들어온 공기가 소화가 안 돼요. 발끝까지. 그때 큰맘 먹고 그냥 막 천천히 한번 쉬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호흡 그 공황증이 있어가지고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 아까 저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호흡을 빨리 헐떡거려가지고 병원에 차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호흡을 너무 빨라가지고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호흡을 빨리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더 빨리 해야 되느냐? 아무리 빨리 해도 이 빨리 하다 보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피가 안 흘러가지고 이 세포에 전달이 안 되니까 세포에서는 자꾸 산소가 부족하다 하는데 이거는 이까지 오면 폐까지 들어온 공기를 전달을 못 해줘요. 그 병원에 가면 비닐봉지를 딱 덮어 씌워요. 비닐봉지를 딱 덮어 씌우면 빨리 못 할 거 아닙니까, 호흡을. 그러면 진정이 됩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혈압이 좀 있는 분은 지금도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걸 이걸 목표로 해야 되겠다. 저는 이 호흡을 천천히 해가지고 혈압약 먹던 사람을 안 먹고 회복한 이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간단한 어떤 그런 처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복잡하게 우회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죠. 호흡의 아까 정석 하나는 아랫배로 중심점을 내려라. 그래서 폐의 산소를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산소를 각 세포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숨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게 정석 1이고 정석 2입니다. 여러분도 바둑 잘 두려고 그러면 정석 몇 개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석 3개를 딱 제시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 많은 호흡 단체가 있고 나라마다 다 다른 호흡법이 있지만은 전부 다 그거는 기본적인 정석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철학과 이념과 종교와 지역의 문화와 이걸 결합시켜 가지고
이 세팅한 겁니다. 포장을 한 하나의 어떤 호흡 방법입니다. 그 특정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호흡의 본질이 뭐냐, 포장되지 않는 원래의 모습이 뭐냐, 이걸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해서 이걸 우리 국민 누구나가 아주 짧은 시간에 듣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국민호흡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을 저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주 간절하게 바라면서 노력하고 제 모든 이 에너지를 그쪽으로 쭉 쏟아 제 나름대로 이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호흡에서 하는 그런 호흡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도 그냥 호흡이다, 바른 숨쉬기다, 포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하나의 정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의식 에너지. 여러분들이나 저는 과거부터 물리 에너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고전 물리학자, 또 학교 다니면서 물리는 배웠지만 의식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에너지만 쫓고 이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이 형성된 겁니다. 이제 과학의 주류는 물리 에너지 차원을 넘어서 의식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게 주류가 되어버렸죠. 양자역학. 과거의 고전역학에서 과학의 주류가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제 생각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생각이 자원입니다. 자원. 여러분들 생각이 자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물리 에너지만 자원이 아니고 우리 생각하는 이 자체도 자원입니다. 생각은 파장입니다. 파장. 진동입니다. 진동. 에너지가 진동 아닙니까? 모든 에너지는 진동입니다. 생각도 진동입니다.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사람이 진동을 탁 주면 그 진동이 뭔지 알아듣고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주파수가 퍼지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우주에, 온 우주에 퍼져가지고 그 끼리끼리, 생각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주파수를 보내는 좋은 주파수가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한테 도로, 상대방한테도 가고 자기한테 도로.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의 공명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공명화가 막 일어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주파수를 날리면은 여기가 이 희망의 진동이 막 이러고 치는데 여기서 고민과 부정적인 주파수를 날리면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아주 일그러져 버리죠. 그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론다본 시크릿, 아주 유명한 아주 우리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 다음에 하야마 시게오 내내혁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생각은 절대 생각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 평생 동안 여러분들 깡패 생각만 한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 깡패처럼 되어버려. 사실이죠?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생각은 예를 들어 바위덩어리. 바위덩어리에게 인간이 생각을 탁 주면요. 이미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받은 그 바위는 좀 전에 바위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우리가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안에는 크크라는 최소의 물질 단위가 있는데 이 크크가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 파장이 움직입니다. 크크.
인간이라든지 식물은 움직임의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무생물은 다만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는 그 정도의 차이지 바위도 깊이 들어가면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그 움직이는 물체는 우리 인간의 의식 에너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컵을 떠놓고 계속 나쁜 에너지를 주면은 그죠? 일그러지고 좋은 에너지를 주면 육각형으로 되고 바로 그겁니다. 바위도 움직임, 바위도. 그러면 여러분들 두말 필요가 없겠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자기 몸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제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은 응? 고생했지 하고 또 좋은 메시지를 주면은 우리 몸의 이 세포는 말이죠. 모를 것 같지. 천만의 말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생각을 제일 빨리 받는 우리 몸 세포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저 좋은 생각에 같이 공명합니다. 우리 세포가.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자꾸 나쁘게 독이 발생돼. 노르아드레날린이라 그래가지고 또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몸에서 내내몰핀이 발생돼가지고 항상 이게 엔돌핀이 솟고 이 세포가 열광합니다. 좋았어. 주인의 생각에 따랐어. 그걸 보고 죽는다 저는 진짜 자기 죽잖아요. 그죠? 임신했다는 생각이 탁 하면 상상이 임신이에요. 응? 진짜 임신한 것처럼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자, 지금 계속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호흡하시는 분은 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 뇌로 하는 이 현재 생각과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속에 숨어 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잠재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5% 가지고 이 5%의 이 뇌로 하는 게 한 전체적인 생각이 한 5%라 그러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10%를 넘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 이 잠재된 생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잠재된 생각은 현재 생각하고 이 서로 반비례 관계가 돼가지고 현재 생각이 이 줄어들 때 잠재된 생각이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일을 할 때는 잠재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숨결에 집중해가지고 잡념을 없앴을 때 이 잠재된 의식이 떠오릅니다. 배가. 근데 이 배는 추진 동력이 자체 동력이 없어요. 반드시 현재 생각으로 우로 가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하면 좌로 갑니다. 힘은 거대한데 힘의 방향은 우리 현재 의식이 이렇게 명령을 해줘야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숨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10가지의 현재 의식을 한두 가지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근데 한두 가지로 줄이면은 8가지, 9가지 그 부분에 잠재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잠재의식, 잠재 능력이. 그때 한두 가지 집중된 생각으로 우로 가세요 하면 거대한 잠재 능력이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좌로 가시오 하면 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잠재된 능력을 이렇게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해서 자기 잠재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호흡 정석 3가지, 호흡에 생각을 담아라는 겁니다. 호흡하실 때 정석 1의 아랫배로 하고 정석 2로 천천히 하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던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 1일 2만 갖고 열심히 하세요. 우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면 숨결 속에 생각을 넣어야 되겠구나. 숨결 속에 집중하면 고도로 잠재 능력이 떠오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대로 모든 몸이라든지 이게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면 그 기도가 됩니다. 일요일날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호흡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넣으세요. 또 법당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넣으면 그게 바로 선입니다. 선. 자연과의 합의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면은 그게 바로 명상이자 요가호흡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생각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을 넣으라 했으니까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한 용서를 넣을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평화를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호흡에 자기의 원하는 생각을 넣으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보다 잠재 능력을 키운 상태에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힘이 발휘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핵심을 갖고 여러 종교단체라든지 모든 단체, 호흡단체에서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질을 아는 겁니다. 본질. 껍데기보다는 호흡의 속이 이렇구나. 속에 생긴 모습이 이렇구나. 여기에서 조미료를 치는구나. 이해 가시죠? 상상력, 의지력. 상상력이 생각 아닙니까? 이미지를 그리세요. 이미지 훈련. 이게 중요합니다. 널판지를 쫙 30인치 널판지를 하고 걸어가라 그러면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죠. 왜냐? 걸어가겠다는 의지와 걸어가도 안전하다라는 상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데 이 30cm 널판지를 건물과 건물 옥상 사이에 딱 걸쳐놓고 걸어가라 그러면요. 아무리 걸어가야 되겠다는 의지력이 있어도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못 걸어갑니다. 인간의 행동은 의지보다도 생각, 상상에 더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하실 때 꼭 생각을 담아주세요. 호흡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구나. 또 뇌혈관이 확장돼서 몸 구석구석에 이 산소가 전달돼서 내 아픈 부위가 치유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그리라는 겁니다. 기분 좋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산소를 가서 아픈 부위에 계속 주입한다는 그 이미지.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잠재의식을 떠올려서 딱 구하는 것은 우로가 좌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기만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가 그러겠어. 선인과 속인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선인은 산꼭대기 있는 사람 인변의 매산자니까 속인은 사람 인변의 계곡 꼭자거든요. 속인은 계곡에 있는 사람이고 선인은 산꼭대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속인은 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 선인처럼 열심히 해서 그 경지에 가든지 아니면 선인이 하신 말씀을 믿어주면 돼. 그것까지 못 갈 바에야 산꼭대기 있는 사람이 저쪽에는 뭐가 있네 가만 그렇습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데 자기는 그걸 보지도 못하면서 안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내 말이 아니라 그랬죠. 무수 사람들의 무능과 선각자들의 말을 조합했기 때문에 제 말은 못 믿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럼 뭐 바쁜 세상 믿다가 또 발등 찍히면 어떡하려고. 발등 찍히기 이거요.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못 믿는 이 불신의 병은 여러분들 영원히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이런 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뭘 이래 하면은 앞으로 내가 뭐 되겠지 이런 미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막 나는 돼가고 있다. 이미 받았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렸어요.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원리가 표현 방법만 달랐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호흡이나 이런 성경 구절이나 다른
모든 문헌에 나온 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호흡하실 때. 정석 1과 정석 2가 만약에 몸에 배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식호흡이라 그러는데 정석 1과 정석 2가 플러스한 게 자연호흡이라면은 이제는 이 의식호흡 단계입니다. 하나에서 우주의 기운,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우주의 기운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락거립니다. 기운 안 받고는 여러분들 한참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잠재 능력을 떠올려가지고 이 이미지를 줌으로 해서 우주에 만연된 기운이 더욱더 강한 잠재 능력에 의해서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이걸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 그래서 성경에 누구나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으라는 순수하게. 너무 재지 말고 앞뒤로. 이런 상상,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발음 숨쉬기 모델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모델 DST 호흡. 딥, 아래로 깊게 해라. 슬로우, 천천히 해라. think, 생각을 넣어라. 오늘 여러분들 DST 호흡이구나. 이것만 평생 가져가시면요. 어떤 호흡법에도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eep, slow, think. DST 호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육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산소를 외호흡에는 산소 선업에 많이 받죠.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받아 태워버리니까 육은 적어지겠죠. 살이 없어지겠죠. 기살이 돋아납니다. 우리 몸에는 60개조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2년마다 자꾸 바뀝니다. 2년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세포의 생명력이 2년입니다. 2년만 열심히 하면 자기 몸이 기살로 변합니다. 기운을 받아서 다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적 두 번째는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심전성하, 마음의 밭이. 심상, 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상 아닙니까? 관상이고 사주고 뭐고 다 변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변하느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변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주를 타고났는데 심상을 갖추고 나가면은 그 사주가 또 변하죠. 아무리 좋은 사주가 타고나도 심상을 제대로 못하면 사주가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호흡을 하면 이 기운이 아랫배에 있다가 가슴까지 올라오면서 마음이 이는 문헌에 있고 실정적으로 이래 되는 겁니다. 다음에 머리가 터요. 원래 호흡이라는 게 영이랍니다. 스피리터스, 라틴어 호흡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행경막을 영적인 스피추어 무시어 이 행경막 영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시거나 법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안 가더라도 자기가 영을 키우고 싶다. 호흡을 자기 숨결. 이 숨결은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우주의 언어입니다. 자기 숨결을 쳐다보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신명이 나죠. 몰입을 합니다. 열정을 가집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 성공이라는 게 딴 게 있나요?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까 서양 속담에 부분적인 호흡은 부분적인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호흡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키고 하면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차피 이 땅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가치 있게 제대로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